예,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뭐 그야말로 저희 흔한 표현대로 따끈따끈한 소식이 바로 이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정부가 30여 년 만에 바꾸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 조절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적절한 방식이 되고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국민대 법대 이광택 명예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간단하게 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상하 구간을 이제 설정하겠다. 최저임금의 상하 구간을 설정하겠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기존에 한 번에 한 군데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던 걸 이제는 이원화해서 결정위원회 구간을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결정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렇게 이원화하겠다. 크게 보면 이렇게 정도 보면 되는 건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 사이 이제 그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노사의 주장이 워낙 갭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대체로 동결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고. 노동자들은 심지어 79% 이상 상승해달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게임이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30여 년 했지만은 실제로 합의한 경우는 7번밖에 없었습니다. 야, 참 어려웠네요. 예, 마지막 결정 순간에도 노사 같이 자리한 게 8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도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좀 불식해보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에서 일단 구간만이라도 전문가가 좀 이렇게 정해가지고 최고 얼마, 최하 얼마, 그 사이에서 결정해 보시오 하는 그런 의견을 먼저 제시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뭐 말씀 중에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결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는 뭐 최대 79%까지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재계는 0% 얘기를 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80%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격차가 큰 상황에서 합의가 당연히 안 되니 정부에서 이제 추천한 이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결정을 해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고 계속 이어져 온 그런 방식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그 공익위원들은 이제 정부 주도로 하니까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추천권을 자기들이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추천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요? 그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만, 일단 그 논의 초안으로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단독 추천하는 것을 좀 폐지하겠다. 네. 그래서 국회도 좀 관여를 하고 노사도 관여를 하고. 뭐 그렇게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구간 이제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역시 또 전문가들이 가기 때문에 역시 공익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또 판단을 한다. 이런 비판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원화도 좋고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추천하지 않겠다, 단독으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것도 좋은데 지금처럼 노사와 그러니까 노동계와 재계 간에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이렇게 격렬하게 큰 상황에서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거 이원화한다 그래가지고 과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이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LO에 이제 그 최저임금 협약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최저임금 인상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그러니까 뭐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게 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익위원 추천할 때 노사가 합의하거나 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들 역할에 관해서 상당히 뭐랄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임명 절차가 모조리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익위원도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익위원 중심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보다는 어떤 이제 노사 당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또 당사자주의 이것이 관철돼야 되는 것이 그게 목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비춰보면 조금 부족하지 아직도. 그러니까요. 그 보니까 이번에 개편한 내용을 보면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임금 수준이나 사회보장급여 같은 거 기존에 있는 거 뭐 생계비, 소득분배 이런 거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고용과 경제 상황, 기업의 지불 능력,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상하 구간 설정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의 그 구간을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성장률이라든가 기업 지불 능력 같은 거를가 기준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속도 조절이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뭘 고려하느냐 이제 지불 능력은 일본 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이 고용 수준, 경제 상황 이런 것도 이제 ILO 협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편적인 그런 기준으로 이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같은 이제 보편적인 기준을 이제 찾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익위원도 역할이 없습니다. 그럼 노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노사가 합니다. 노사 각 세 사람씩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우리는 사실은 뭐 갖다 쓰기 힘든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이제 말은 좋지만 실제로 임명을 대통령이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정부의 입김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국회가 또 이제 일정 규모 추천을 하겠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보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막 서로 논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까지는 이제 최저임금 결정 과정까지도 이제 그렇게 정치적인 그러겠죠. 그런 이제 논쟁이 돼버리면 또 뭐 야당은 야당 원칙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계 쪽에 뭐 입장에 대변할 테고 민주당은 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기 쉬울 테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국회가 개입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최저임금 이 상황에서 조금 한 걸음 벗어나서요. 결국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최저임금 법에도 그렇게 법안 내용에도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정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정도의 이제 그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왜곡되게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을 단순화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독일이 이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걸 통해 고용도 뭐 오히려 늘어났고 말이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단순합니다. 노사 세 사람씩 나와서 결정해 버립니다. 예. 아주 심플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말이죠. 그런 이제 기준들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최저임금 그러면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시계추처럼 말이죠. 네. 이게 너무 정권이 올랐다. 바뀔 때마다 너무 올랐다. 예. 그러면 또 이제 이쪽 사용자 측에 주장하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버렸습니다. 넓히니까 또 그러면 노동자 쪽으로 또 손해다 말이죠. 그렇죠. 반발하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주휴수당을 또 넣겠다.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번 기회에 말이죠. 하나 이제 새로운 실험을 이제 시도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노사 당사자 주의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말이죠. 적어도 공익위원을 선임할 때도 하나의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노사 당사자가 각자가 비토권을 갖는다. 순차 배제가 되는데 그 사람 안 된다 하면 한쪽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합의한 분들만 공익위원회 되게 하거나 뭐 이런 식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예 공익위원들도 노사 양쪽에서만 정치권이나 정부 개입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양쪽에서도 조금 더 합의를 할 수 있는 지금처럼 그렇게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이 양쪽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뭐 이원화시키고 정부가 단독 추천 폐지한다고 그래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될지 그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공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